그렇죠.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이 굉장히 좀 TK에서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TK에 계신 분들이 지금 뭔가 이제 결심을 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긍정평가 이후에서 외교는 올라갔는데 국방 안보가 또 5%포인트 빠졌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북러의 밀착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뭐 살상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뭐 하여튼 뭐 결정은 안 났겠지만 네네. 그런 류의 어떤 언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이 예. 긍정평가 이후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제정세, 국내 경제 예.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러우 전쟁에 개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흘러나오는 말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사유에서 외교가 플러스 6해서 33% 기록을 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플러스 3에서 8% 기록을 했지만 국방안보에서 말씀 주신 대로 5%가 빠졌어요. 그래서 4%가 됐고 그리고 반대로 대통령 직무평가 부정평가 순위에서 국방안보 분야가 또 순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155mm 포탄 지급하면서 살상무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 한반도가 무기 팔아먹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장사되고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반도를 정세가 불안하도록 그리고 평화가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수 쪽에서도 이거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 혹은 또 윤석열 김건희 이슈를 덮기 위한 조처로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한다? 이것은 안 되지라는 생각을 보수 유권자들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튼튼한 국방과 안보 태세를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 러우 전쟁에 개입할 이유는 없다. 또 거기에 무기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여론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전 세대 세대별로도 살펴보면 지금 여전히 40대가 9%로 최악의 지지를 하고 있고요. 30대 11%, 그리고 20대죠. 20대가 14%, 50대가 17%, 60대가 24%, 70대 이상이 41%지만 부정평가가 47%로 긍부정에서 부정이 앞서고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냐면 전 세대 그리고 전 지역에서 고르게 부정평가가 매우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성향별로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뭐 성향 없음, 뭐 이렇게 모름, 무응답, 뭐 거절, 뭐 이것과 다 합쳐서 성향별로도 긍부정에서 부정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 중도에서도 긍정이 14, 부정이 7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도 저 수준이면 네. 10%대죠 지금. 네. 10% 중반에서는 중도이신 분들은 거의 그냥 의견 쏠림이 한쪽으로 많이 돼 있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다시 가져오려면 진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선택이 필요한데 과연 뭐 이를테면 무슨 뭐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을 안보 불안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지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밀어갈 수도 있겠다 보이는데 특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 한 명만 보내도 파병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국회에서는 지금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파병이 곧 참전이 돼버리는 순간 그러면 전선은 동아시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 쪽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게 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찬성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네. 그게 어떠한 형식이 되건 간에 군인이 발을 들여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 여론에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2%로 동률을 기록했고요. 조국혁신당 7%, 무응답이 25%이고 개혁신당은 2%, 진보당 그리고 그 외의 정당들은 각각 1%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국민의힘 여당 네. 그리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32로 동률 완전히 같죠. 네. 역시 이거 어떻게 이제 봐야 역시 됩니까, 말씀드리는 건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 32를 넣는 게 저 어디 가 보니까 이게 그 뭐 의석이 많은데 이거 뭐 한 60은 돼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런 야당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32가 이걸 꼭 낮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의석수가 통상 많다고 이런 해서. 질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긍정 평가가 19%로 역대급 최저치가 나왔으면 사실은 대한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대통령 부정 평가가 차세대 어떤 그 지도자에 해당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야 정상 아니냐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 빠져서 일로 가느냐, 그러니까 순수하게 스윙하는 건데 네. 스윙하는 그 유권자의 규모는 많지가 않고요. 빠지면은 무당층화되거나 아예 여론에서 빠지거나 이런 방식으로 빠집니다. 따라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32는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낮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더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여당치고는 높은 수준은 아니다가 맞죠. 국민의힘은 지금은 한 40 정도 유지하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하고 지선을 패배할 정도라면 지금 20% 수준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한 40대 25가 정상인데 네네. 32대 35로 붙었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의석을 이용해서 더 치고 올라갔을 때 40이 되느냐를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민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더 해서 무슨 성과를 거두면 더 좋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32대 31로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큰 선거 가면 야당이 이길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 긍정률이 19지 않습니까? 네, 네. 당 지지도보다 대통령 긍정률이 더 빠져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악재로 선거에서 작용하겠죠. 음.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대통령은 지금 미세하게 23에서 22, 20, 29 이렇게 세 번의 아주 극히 미세한 네. 횡보이기는 하지만 수치로만 보면 이거 빠지는 건가? 단계 하락인가라고도 생각할 텐데 국민의힘은 28로 최저치를 바닥을 찍고 30, 32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역시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횡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분명한 건 한동훈 대표가 조금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약간 회복을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계속해서 트리플 커플링 현상, 즉 대통령 긍정률, 국민의힘 지지도, 한동훈 선호도 세 개가 다 빠지는 그 하락세를 일단은 바닥을 확인하고 하나는 살렸다. 네. 살린 거는 국민의힘 지지도다. 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디커플링을 만들어냈다. 네. 그 얘기는 대통령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여당을 좀 살리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아.